안녕하세요. 첫 영상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원래 한 번 사는 인생, 내가 하고 싶은 거,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으로 버킷리스트를 적어놓고 추억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남기려고 했었는데 미루다가 이제야 시작하게 되네요.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영상을 찍게 된 건 얼마 전 수술 때문인데요. 4월 초에 장애 천공으로 인해서 소장을 일부 절제해내는 수술을 받았었습니다. 천공이란 구멍이 뚫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생할 경우 장 안에 있는 내용물과 세균이 흘러넘치게 되고 염증을 유발한다고 해요. 그리고 방치할 경우 이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염증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멀쩡한 부분끼리 있는 수술을 받았었습니다. 수술하게 된 과정과 병원 생활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이었어요. 그러다가 4월 5일 아침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고 바닥에 쭈그린 채로 끙끙 앓다가 어떻게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. 몇 시간을 아픈 채로 누워있다가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몇 가지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통제만 맞으면서 몇 시간 대기를 하다가 통증은 그대로인 채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. 응급실과 이후 방문한 내과, 외과에서도 통증의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진경제라는 소화기관의 경련을 진정시켜주는 약과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냥 통증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. 이때 하루 종일 앉아서 벽에 기댄 채로 졸다가 잠에 들었다가 다시 아파서 깼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때 졸려서 잤다기보다는 앓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잠들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이 3일간 이렇게 아플 바에는 잠깐 기절해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팠고 친구들이 걱정을 해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줬는데 이거를 받거나 확인할 그런 정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복통은 더 심해졌고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다시 다른 내과를 방문했었는데 여기서 복막염의 의심이 되니 지역에 있는 좀 더 큰 종합병원에 방문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병원을 옮겨 MRI를 다시 한번 찍었어요.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자마자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저는 수술을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수술실에 들어갔었습니다. 제가 이때 수술 동의를 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기에는 의식이 온전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해주셨었어요. 여기까지가 제가 수술을 받게 된 과정입니다. 당시 수술 직전과 수술 직후에 혈압이 160에 120 가까이로 굉장히 높았었고 열도 38도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러니까 몸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눈 떠보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. 위와 소화기관에 남아있고 앞으로도 생겨날 이물질들을 빼내기 위해 콧줄이라는 거를 꼈는데 코로 얇은 관 같은 걸 넣어서 여기까지 닿으면 5, 6번 정도 꿀꺽꿀꺽해서 위에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콧줄을 끼는 거예요. 그리고 수술 후에 배에 남아있는 물질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L튜브라는 걸 끼고 있었는데 이것도 배의 양쪽에 얇은 관 같은 걸 연결해서 방울같이 생긴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거였어요. 여기로는 약간 빨강색을 띠는 물이 나왔었고 이 콧줄과 L튜브라는 걸 5일, 6일 정도 착용하고 지냈는데 여기에 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고 말할 때마다 계속 여기에 걸리는 느낌이 나서 말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며칠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술 후 5일간을 중환자실에서 지냈는데
처음 3일은 자다가 아파서 깨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다시 거기에 의존해서 잠에 들고 다시 깬 후에 마약성 진통제 맞고 잠들고 이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3일 정도 뒤에 깨어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늘었고 의식이 생기면서 이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수술한 게 복막염이라는 진단명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복막염으로 한번 고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 고통과 병원에 지내는 시간을 내가 다시 한번 견뎌낼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체적인 아픔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중환자실에서 지내면서 다른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중환자실에서 제 왼쪽에 계신 분은 계속 자식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면회를 오셨던 반면에 오른쪽 끝에 계시는 분은 치매기가 조금 있으신데 가족분들이나 친한 친구, 가까운 지인들이 한 분도 없어서 어떻게 퇴원을 하셔야 될지 간호사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 오른쪽 두 번째 침대에 계신 분은 간호사분께서 보호자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만약 위급 상황이 되면 심폐소생술을 해도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셨습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환자실 생활을 하다 보니 늙는다는 자연스러운 사실과 신체적인 노화에 대해서 무서워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. 태어난 사람이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순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죽는 건 막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죽게 될지 모르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인간관계나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들도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에 집중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보다 더 나아진 나를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가 재밌어하는 것들로 풍성한 내 삶을 꾸리자라는 목표를 세우면서 버킷리스트도 제대로 다시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 소중한 추억들이 흘러가는 게 아쉽다고 느껴졌고 어딘가에는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과정과 그 이유였고요. 앞으로 제 버킷리스트에 관련된 영상들이나 추억이 될 만한 일을 올리려고 해요. 조금 어두운 분위기의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